2550 정도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제 2650까지는 그냥 슉 갈 수 있는 매물벽이 별로 없는 차트는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요. 일단 오늘 상승 폭이 꽤 커서 평균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며칠 더 지나면 21선,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이고 완전 정배열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2차 전지 사도 되나요? 언제든지 됩니다. 몰빵해도 되나요? 언제든지 안 됩니다. 어떤 종목 사야 되나요? 많이 오른 종목을 살까요? 안 오른 종목을 살까요? 여러분들이 달팽이! 라이시였습니까? 네, 오늘도 안경 쓰셨네요. 네, 오늘 얼굴이 좀 피부에 모두 좀 나고 햇볕을 봤어요, 햇볕. 그래서 토요일 날은 이렇게 골프 한번 치고 일요일 날은 경북 구미에 있는 금오산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서울에서 저희 밸런스 하나 이렇게 차량이 있어요. 연예인들만 탄다는 그런 연예인 차량 타고 8명. 뭐 저도 연예인이니까 타도 되죠. 연병 아시죠? 연병. 연병 말고 연병. 연예인병. 연예인이니까 뭐 연예인차 타고 가면 되지 뭐. 그래서 이제 구미 금오산을 가서 또 현지에 또 한 4분 정도 오셔서 같이 12명 정도 이렇게 올라가서 등산 완등 전체 전원 다 정상 976m 또 완등하고 내려와서 엄청 맛있는 닭백숙 먹고 이렇게 집에 왔습니다. 또 2주에 또 춘천, 홍천 이쪽에 있는 가리산을 갑니다. 그래서 또 아마 8명은 제가 산악대장님한테 물어보니까 다 탄 걸로 알고 있는데 현지 주차장에서 만나실 수 있는 분들은 또 이렇게 신청하시면 저희가 주차장 시간하고 다 알려드리니까 만나서 같이 산행하면 되겠네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뭐 등산을 하거나 뭐 이런 개인적으로 골프를 치거나 이런 것들 인스타그램에도 올리고 있으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오셔서 인스타에 등산하는 모습이 좋네? 또는 뭐 제가 강연할 사진도 가끔 올리거든요. 강연에 한번 가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있으신 분들은 현장 스케치한 사진 같은 거 인스타그램에서 눌러주시면 됩니다. 오늘 수업 바로 시작할게요. 오늘 거래소 지수는 2500 돌파했습니다. 정말 2500 돌파하면 차트가 정말 더 좋아질 확률이 높아졌는데 돌파하고 나니까 정말 이쁘네요. 그래서 오늘 2512포인트 마감을 했고요. 종가 기준으로 2500 돌파는 작년 8월 이후 처음입니다. 작년 8월 이후 종가 기준으로 2500 돌파는 처음이고요. 좀 더 길게 봐서 작년 8월의 고점은 2550 미만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 2550 정도를 돌파하면 그 다음에 이제 2650까지는 그냥 슉 갈 수 있는 매물벽이 별로 없는 차트는 굉장히 좋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이제 완전 정배열에서 21선, 61선을 돌파만 하면 된다 그랬는데 오늘까지도 21선, 61선보다 아래에 있어요. 그런데 일단 오늘 상승 폭이 꽤 커서 평균가 개념으로 이해를 하시면 며칠 더 지나면 21선,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가 나올 것이고 완전 정배열이 설정이 될 것 같습니다. 참, 그리고 금요일날, 지금 2주 연속, 몽당연필님께서 2주 연속 금요일날 저 대신 마감 방송을 해주셨는데요. 앞으로 정례화 시켜서 매주 금요일은 몽당연필님께서 마감 방송을 해주실 겁니다. 그리고 조금 더 시간이 지나서 월요일까지도 몽당연필님이 마감 방송을 하실 수 있게 그렇게 할 예정이에요. 왜냐면 여러분들이 저보다 몽당연필님을 훨씬 좋아하는 걸 제 두 눈으로 똑바로 확인을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 희망에 맞게 저보다 훨씬 젊고 저보다 말도 훨씬 논리적으로 잘하시는 몽당연필님께서 일단 금요일은 확정됐다! 제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더라고요. 제가 월화수목금 5일을 다 하고 싶었으나 제가 어떻게 버틸 수가 없었습니다. 몽당연필님을 원하는 여러분들이 댓글에 저도 깜짝 놀랐고요. 댓글을 정지시키려고 그랬어요. 그 댓글 뭐라 그러지 키는? 댓글 제한이라 그러나? 댓글 제한 못 쓰게? 댓글 앞으로 몽당연필님 영상은 댓글 제한을 할까 지금 고민 중에 있고요. 어쨌든 금요일은 확정, 월요일도 한두 달 안에 확정해서 저는 화수목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과 뵈면 어떨까? 서서히 발을 빼야 되지 않나? 왜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거래소 지수가 2512포인트는 작년 8월 이후 거의 8개월 만에 처음 돌파하고 완전 정배열 코앞에 있다. 그래서 거래소 지수는 워낙 좋은 차트이다.
마무리. 코스닥 차트는 이미 날아가는 차트예요. 날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거래소 말고 코스닥은 지금 오늘의 고점은 그냥 작년 5월, 6월 고점이에요. 거의 1년 52주 신고가 개념입니다. 그래서 어찌 보면 이런 생각은 들어요. 저도 뭐 강세를 본다긴 하지만 야, 이런 차트에서 조정이 없다고?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만약에 지금 인버스를 갖고 있는 분들, 우리 조금만 올라가도 인버스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인버스를 곱버스로 갖고 있는 분들은 코스닥 곱버스로 갖고 있으면은 뭐 거의 뭐 큰일 났다 정도 싶을 정도로 뭐 매일매일 오르고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거래소 지수, 코스닥 지수 오늘 또 급등 마감을 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래소 시총 상위 종목 보면 일단은 삼성전자 1% 오르고 SK하이닉스도 1% 오르고 현대차 0.43, 기아 1.1 오르고 이런 종목들도 1%씩 오른 거 잘했지만 오늘은 뭐 압도적으로 2차전지 날이었고요. 그 중에서도 LG화학이 5%, LG화학은 52주 신고가를 뚫었네요. 길게 보니까 역사적 신고가는 아직 아니지만 LG화학은 52주 신고가를 뚫었고요. 포스코홀딩스도 지난번에 말씀드렸지만 얘도 역사적 신고가를 뚫기는 힘들어요. 왜냐하면 저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데 52주 신고가는 가볍게 뚫었고요. 포스코 퓨처엠 오늘 또 신고가 치면서 역사적 신고가. SK이노베이션 얘는 52주 신고가도 아니지만 후발주자로서 손색이 없게 움직이고 있다. 그래서 오늘 시총 탑 20 안에 시총이 큰 탑 20 안에 일단 탑 10 안에서 네이버 한 종목 빼고 다 올랐다. 그래서 오늘 시총 상위 종목이 굉장히 크게 올랐고요. 그거는 사실 이렇게 봐도 알 수 있어요. 거래소의 시총 상위 종목이 많이 오른 날은 대부분이 외국인들이 순매수를 하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외국인들이 순매수가 컸던 건 이런 시총 상위 종목들에 베팅이 많이 들어가서였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할 수 있고요. 20위 안으로 봐도 상승 종목이 당연히 더 많았고 5%, 7%, 4%씩 오른 종목들이 있어요. 그러면 오늘 같은 날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은데요.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의 등락 현황이라는 건 오르고 내리고잖아요. 그럼 여기 지금 요게 상한가고 요 끝에가 하한가고 요게 하얀색이 보합이고 요 색이 상승, 요 색이 하락이에요. 그러면 상승이 223 종목, 하락이 678 종목이니까 하락이 상승 종목보다 3배 정도 많죠. 3배가 많다는 얘기는 4개 중에 하나는 상승했고 3개는 하락했어. 그런 날이거든요. 그럼 되게 웃기죠. 거래소 지수는 1% 가까운 상승을 보였어요. 그러면 평균값으로 전 종목이 1% 정도 올랐어야 되거든요. 그러면 평균값이 1% 올랐다는 얘기는 뭐 3% 오른 게 있고 마이너스 1% 하락한 게 있으니까 모두 다 전 종목이 상승할 수는 없지만 상승 종목이 당연히 더 많아야 해요. 이해하셨죠? 1%의 지수 상승이 나오면 거의 3종목이 오르고 1종목이 떨어지는 그런 날이어야 하는데 오늘은 거꾸로 지수가 1% 상승했음에도 1종목이 오르고 3종목이 떨어지는 날이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해석하면 돼요. 중소형주는 상대적으로 더 못 오르고 마이너스로 빠진 것들이 훨씬 많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이거는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 오늘 0.88. 야, 코스닥 지수는 진짜 기가 막히다. 코스닥의 오늘 종가는 종가가 887.78이야. 야, 이거 잘하면 여기서 조금만 더 오르면 888.88. 제가 진짜 20만 유튜브 때도 상품을 드리지만 만약에 이게 888.88로 끝나면 진짜 뭐 골든벨 한번 울리겠습니다. 우리 구독자 여러분한테 정말 뭐 한 10,000원 정도의 상품 한 100분 정도, 한 100만 원 정도를 제가 골든벨을 울릴게요. 아니, 이게 888.88이 코앞에 와 있네요. 1.1포인트만 오르면, 정확히 1.1포인트만 오르면 888.88이 됩니다. 와. 88888. 그리고 오늘 상승률은 플러스 0.88% 상승이에요. 그래서 코스닥은 거의 뭐 도박의 신이 오늘 다 강림을 하셔갖고 야 니네 오늘 팔자로 만들어봐. 이세무자가 좋아하는 팔자로 만들어봐. 뭐 이렇게 한 건가? 어쨌든 코스닥도 0.88% 올랐는데 등락 영향을 보면 코스닥은 거래소보다 좀 더 심합니다. 상승 종목이 300개죠. 하락 종목은 1200개예요. 그럼 300개 대 1200개니까 하나 오르고 4개 떨어진 거죠. 거래소는 하나 오르고 3개 떨어졌고 코스닥은 하나 오르고 4개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지수는 양시장 다 0.88%, 0.87% 상승을 했다. 그 얘기는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었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오늘 거래소 시총 상위 탑10 안에 10개 중에 9개가 오른 건 놀랍지도 않다. 요 지수랑 등락 현황을 미리 알고 있으면. 다음. 오늘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 특이 종목은 그냥 포스코홀딩스예요. 포스코홀딩스가 오늘 상승률도 제일 높았고요. 완전 정배열이고 이제 그냥 저런 구조적으로 오래된 굴뚝산업이라고 우리가 보통 하잖아요. 그냥 좋은 말로 하면 전통 가치주들, 굴뚝산업 또는 전통 가치주들이 2차 전지와 만났을 때 얼마나 파괴력을 보여주는지를 포스코홀딩스가 보여준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상승 하락 비율과 지수에 대한 이 비교 이해하시고 그 다음이 거래대금입니다. 거래대금 보면 삼성전자보다 거래대금이 더 많이 나오는 종목은 주목해야 되는데 최근 거의 두세 달 동안 삼성전자보다 많이 나왔던 대표적인 세 종목이 오늘 삼성전자보다 다 거래대금이 많았고요. 근데 그 많은 정도가 어느 정도였냐면 에코프로비엠은 거래대금이 2조 6천억이었고요. 에코프로는 거래대금이 2조 4천억, 포스코홀딩스는 거래대금이 1조 3천억, 그리고 삼성전자가 거래대금이 1조 2천억. 그래서 거래가 진짜 활발했다. 지금 제가 보기에 오늘 사실은 대형주가 중소형주보다 더 좋은 장세였다라는 걸 거래대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게요. 코스닥 시총 1위 종목이 에코프로비엠이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2위 종목이 에코프로고요. 포스코홀딩스가 거래소 시총 지금 8위까지 올라와 있죠. 그래서 시총이 높은 종목들이 거래가 많이 되는 건 원래 당연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이 된 적은 별로 없었다. 그래서 오늘은 삼성전자보다 거래 많이 된 종목이 3종목이나 있고 그 3종목 중에 특히 코스닥 시총 1위 에코프로비엠, 시총 2위 에코프로 이 2종목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이제 많은 분들이 사실은 제가 그때 그 말씀 한번 드렸나요? 제가 아는 후배가 전화가 와서 에코프로랑 에코프로비엠을 반반을 사고 싶은데 반반 사고 싶은데 반반을 샀는데 에코프로만 가고 에코프로비엠이 안 가서 에코프로를 다 살까요? 이런 질문을 한 게 사실은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저는 사실은 누가 뭐 이걸 살까요 팔까요 했을 때 명확한 답을 하진 않습니다. 왜냐면 틀리면 욕먹으니까 맞춘다고 내 돈도 아니고. 근데 이제 원칙은 말씀을 드렸죠. 원칙은 주식 제대로 하려면 이렇게 뭐 몰빵하고 그러진 마. 근데 이게 참 주식이라는 게 실전 학문이라는 게 주식의 원칙은 몰빵이 아니고 분산 투자인데 결과적으로 이렇게 타임을 끊어서 구간으로 보면 어떤 구간에서는 결과적으로 내가 이거 샀으면 3배 올랐잖아. 그러면 내가 1억을 5종목씩 2천씩 사서 이거 샀으면 2천으로 2배 벌어야 2천 4천 버는 건데 내가 1억으로 이걸 2-3배를 벌었으면 1억 2억을 버는 건데 그러면 집중 투자가 훨씬 난 거잖아. 라고 생각할 수 있죠.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급등주가 나오면 어떤 분석하기가 되게 꺼려져요. 그 이유는 원칙적으로만 말씀드린다면 내 포트에 이런 가장 상승률이 높은 종목이 다 채워져 있으면 좋지만 그거는 원칙은 아니거든요. 제가 늘 농담처럼 그런 말씀을 드려요. 포트폴리오 세 종목은 최하 사셔야 돼요. 그랬더니 셀트리온, 셀트리온 헬스케어, 셀트리온 제약 세 종목을 다 사신 분이 상담을 하면서 이 세 종목 갖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스갯소리처럼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그게 그 세 종목이 요즘 조정을 받으니까 우스갯소리인 거지 세 종목이 매일매일 날아가면 우스갯소리가 아닌 거거든요. 속으로는 세 종목 다 갖고 있어서 수익 제일 좋은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지금 장이 딱 그런 장이에요. 예를 들어서 나 분산 투자했는데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2종목 있습니다. 그러면 이게 우스갯소리여야 하는데 지금은 이 짧은 구간으로 보면 제일 수익률이 높은 분이거든요. 제일 수익률이 높은 분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제가 포스코홀딩스랑 포스코 케미칼 이제 이름이 바뀌어서 포스코 퓨처엠 2개 다 갖고 있으면 분산 투자가 아닙니다라고 우스갯소리를 하지만 2개 다 갖고 있는 게 거래소 수익률이 제일 높아요. 코스모 화학과 코스모 신소재를 갖고 있는 분이 수익률이 제일 높고 그래서 5종목을 갖고 있는데 예를 들어 이런 거죠. 코스모 화학, 코스모 신소재,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를 갖고 있었다. 그럼 이분은 지금 아마 우리나라에서 상승률 1위일 거예요. 그러면 과연 제가 여태까지 주식 투자 유튜브나 이런 교육을 하면서 제가 굉장히 잘 맞출 때가 있었어요. 예를 들어서 몇 년 전에 제약바이오 장세 또는 남북경협 장세 또는 최근에 로봇 AI 장세. 근데 만약에 제가 그런 장세 때 이 테마만 사면 돼요. 남북경협 때 그냥 죽어라. 여러분들 포트는 다 남북경협만 담으시면 돼요. 제약바이오가 강할 때 그냥 여러분들의 포트는 제약바이오만 담으시면 돼요 라고 했을 때 그 짧은 구간 동안은 그게 최고일 수 있지만 1년, 2년으로 벌려서 보면 최고가 아니라는 거는 사실 또 검증이 되거든요. 무슨 뜻이냐면 제가 아는 분 중에 이제 계좌를 제가 이렇게 좀 본 적이 있는데 제약바이오만 막 50개씩 갖고 있죠. 그럼 그 이유가 왜 그럴까요? 그분이 제약바이오를 사랑해서 의대를 나와서 아닙니다. 제약바이오 장세가 2018년에 굉장히 크게 열렸었어요.
그러면은 제약바이오 좋잖아요. 그럼 또 주변에서 다 제약바이오 좋다는 얘기만 이게 주도주야 이거 사봐 하니까 이제 이것도 사보고 저것도 사보고 했는데 그게 동기간 동안은 수익률이 좋았겠죠. 근데 결국 못 팔잖아요. 그러면은 그 기간 동안은 수익률이 좋지만 그 시기가 넘어갔을 때 다시 전 종목이 하락률로 바뀌는 근데 그래도 또 매도를 못하는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좋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는 그래서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저는 성장주에 투자를 하라를 쓴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러분들의 포트에 성장주를 채우는 거를 저는 늘 말씀을 드려요. 근데 다만 그 업종들 간의 분산을 늘 생각하시고 그렇다고 했을 때 2차전지는 지금 사도 되나요? 사도 된다고요. 몰빵해도 되나요? 안 된다고요. 저희 답은 늘 똑같아요. 2차전지 사도 되나요? 언제든지 됩니다. 몰빵해도 되나요? 언제든지 안 됩니다. 어떤 종목 사야 되나요? 많이 오른 종목을 살까요? 안 오른 종목을 살까요?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 다르다. 매매를 잘하고 빨리빨리 캐치를 할 수 있는 분들은 주도주를 사셔도 돼요. 근데 나는 그렇게 못하는데 그럼 그냥 좀 천천히 움직이는 종목을 사셔도 되고요. 그래도 여러분들의 성향에 따라서 주도주를 살지 안 오른 종목을 살지를 판단하고 그 업종 내 탑픽 종목을 선정하고 그렇게 포트폴리오를 구성하고 저는 이 원칙을 몇 년째 늘 똑같이 말씀드릴 뿐이에요. 그래서 지금 혹시 이 방송을 보시면서 구체적으로 종목 언급할게 이미 다 했으면 에코프로 지금 사도 되나? 자신 있으면 사셔도 돼요. 아니 안 될 게 뭐 있어. 자기 돈을 아니 우리 주식은 늘 내돈내산 아닌가요? 주식만큼 내돈내산이 어딨어. 우리 뭐 인스타나 유튜브 할 때 엄청 강조하더만 뭐 이거 광고 아니라는 듯이 내돈내산이라고. 아니 주식만큼 내돈내산이 어딨어. 자기 돈으로 자기가 사잖아요. 그죠? 하고 싶은 대로 하면 돼. 그 대신 나중에 그 결과에 대한 책임도 자기가 져야 되잖아요. 책임을 진다는 얘기는 극단의 경우를 생각을 해야 된다는 얘기고 극단의 경우를 생각한다면 주식 투자 하루 이틀 할 거 아니고 주식 투자의 역사는 100년, 200년, 300년이 됐고 그럼 그 기간 동안 무수히 많은 사례들이 있고 저도 20년, 25년 주식 투자를 하면서 왜 제가 이런 루틴을 찾아서 업종을 선택하고 업종 내 탑픽 종목을 선택하고 그 탑픽 종목들의 그룹이 분산 투자가 돼야 한다라는 걸 말씀을 매번 드리는지 저희 경험, 저희 20년 이상의 경험 그리고 100년, 200년 동안 쌓여있는 레전드들의 책들에서 교훈을 얻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원칙을 지키시던지 내돈내산인데 내 맘대로 하든지 알아서 판단하시면 됩니다. 저는 원칙을 늘 말씀드릴 뿐이고요. 자, 그래서 거래대금 상위에서는 어쨌든 에코프로뱀, 에코프로 포스코홀딩스, LNF, 코스모학, 포스코 퓨처엠 등등 해서 거래대금 탑10에도 그냥 대부분이 2차전지 관련주로 포함이 되어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다음 등락 현황. 등락 현황에서 오늘 상한가가 8개가 나왔고요. 상승률 탑 30%는 한 13% 정도 됐고요. 상승률 내에 있는 종목들 역시 뭐 거래소 대형주의 2차전지, 코스닥 대형주의 2차전지, 거래 대금의 2차전지였다면 상승률 탑 30에도 당연히 그냥 2차전지가 꽉 차 있다고 보시면 돼요. 2차전지가 절반 이상 꽉 차 있다. 일단은 어느 정도 강한 2차전지가 강한 장이냐는 요 제가 보는 세 가지 대형주, 거래대금, 탑 30만 보셔도 다 알 수 있어요. 거래대금에서도 삼성전자보다 거래가 더 많이 된 게 에코프로랑 에코프로 BM인데 그들의 상승률이 에코프로는 오늘 24%, 에코프로 BM은 13%. 그러면 뭐 오늘 장은 한마디로 2차전지 장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더 큰 그림으로 본다면 2차전지 장이면서 동시에 2,500 돌파. 그래서 제가 사실은 오늘 당중시황에 오늘 한 줄평에 둘 중에 하나를 할까 고민을 했어요. 뭐 오늘도 2차전지 날 근데 사실 최근에 맨날 2차전지 날이었어갖고 근데 2,500 돌파는 8개월 만이잖아요. 8개월 만이라서 거래소 2,500 돌파를 오늘 멘토로 했던 겁니다. 여기까지 하면 될 것 같아요. 위너 치킨 디너가 없으니까 섭섭하네. 그러면 그런 이벤트를 빨리 하게 만들어주세요. 20만 이제 강짜 부려야겠다. 20만 빨리 만들어줘. 왜 주변에 홍보도 안 하고 빨리빨리 홍보해갖고 20만 만들어주세요. 그래야 제가 물량 공세도 하고 종목 공세도 하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줄까지 노래 한번 부르고 끝내겠습니다.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이세무사 부자 공직 지어냈는데 화이팅! 대표님, 지인이 집을 팔았는데 양도세 폭탄을 맞았... 밸런스 텍스 있잖아. 월급 받은 걸로 주식 투자 배우고 싶은데요. 뭐 어쩌라고.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있잖아.
재무 설계 좀 받고 싶은데요. 밸런스 에셋 있잖아. 친구가 구독자인데 종목 추천해주시는 거 영상이나 자료 좀. 유튜브 멤버십 회원 가입하면 돼. 대표님, 저 하는 일에 비해 월급이 잠깐만. 나이씨, 메리 크리스마스. 이건 크리스마스 선물이야. 많은 것 같아서 저도 선물 준비했어요. 엥? 이정윤 세무사의 장종시황은 밸런스 투자 아카데미 텔레그램을 통해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정윤 세무사입니다. 월요일 오전 11시 기준 장종시황입니다. 거래소는 플러스 1.1% 상승, 코스닥 플러스 0.6% 상승으로 양시장 모두 상승 양선이 나오고 있으며 특히 거래소는 작년 8월 이후 처음으로 2,500을 강하게 돌파하고 있습니다. 거래소 차트는 점점 더 좋게 흘러가고 있네요. 코스닥은 이미 급등 차트에 올라선 지 오래네요. 다만 아쉬운 것은 글로벌 증시 평균값 대비 나홀로 강세의 상황이라 조정이 올 가능성도 염두에 둘 필요는 있어 보입니다. 오늘도 아시아 증시 거래소 1% 이상 상승이 가장 큰 상승이네요. 거래소 대형주는 시총 20위 내 종목 중에 네이버와 카카오 두 종목을 제외한 전 종목 상승하고 있으며 포스코홀딩스, 포스코퓨처엠, LG화학, SK이노베이션 등 동반 상승하며 오늘도 2차전지 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는 코스닥에서 더욱 두드러지는데 시총 1위, 2위인 에코프로와 에코프로비엠이 각각 13%와 24% 오르면서 코스닥 지수를 끌어올리고 있습니다. 거래소와 코스닥 모두 시총 상위 종목 중 2차전지의 급등이 나타나고 있는 날인데요. 아쉬운 것은 등락 현황을 보면 거래소는 상승 226, 하락 673, 코스닥은 상승 252, 하락 1296으로 양대지수 모두 상승하고 있지만 대형주 위주의 상승이 나오면서 지수 상승 대비 등락 비율은 열악한 하루네요. 대형주 강세가 추세적으로 더 이어질지 중소형주 강세가 나오면서 키 맞추기 장세가 이어질지 지켜봐야겠습니다. 전체 종목 상승률을 보면 상한가 5종목 나오는 가운데 대형주 분석에서와 마찬가지로 대다수 2차전지 종목들로 채워져 있습니다.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오늘의 한 줄평, 거래소 2,500 돌파, 2차전지가 선봉, 모두의 성공 투자 파이팅!